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어디서 탁구공 소리가 똑딱똑딱 나면 갑자기 삶의 의욕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류마티즘과 한 40년 정도 함께 살고 있는 오창희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독하고 질긴 놈이에요 이게. 근데 현대의학에서 말하기로는 면역 체계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항체가 있는데 그 항체가 이제 적이 침범하면 그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체 부위를 다 공격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절 부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류마티즘이라는 것 뒤에 류마티즘하고 관절염이 붙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의학에서 말하기로는 기와 혈이 부족한 상태인 몸에 풍, 한습 이런 사기가 침범해가지고 기혈이 제대로 관절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더라고요. 모든 장부하고 연관이 돼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서 좀 생기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역절풍, 백호풍 이렇게도 부르는데, 역절풍이라고 하면 그 역사할 때 이력할 때 역자하고 그 절 마디 절자인데 마디마다마다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아프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도 그래요. 턱 관절부터 발가락 관절까지 안 아픈 관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백호풍이라는 건 이제 호랑이한테 물린 만큼 아프다 이런 뜻이라는데, 진짜 처음에는, 지금은 통증이 많이 가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통증이 심해가지고 좀 그때는 한참 아플 때는 팔다리 좀 떼어놓고 하룻밤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아요. 예. 진짜 먹기를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누가 뭐 때문에 뭘 먹었다 하면 다 제가 먹은 거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맛이 이상했던 거는 그 오래된 바위에 진짜 오래 묵은 이끼, 그걸 이제 끓여서 먹는 거였는데 그거는 진짜 형언 불가한 맛이에요. 그리고 아,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 이랬던 거는 그 토끼 생간을 먹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어머니한테 되게 좀 꾸중을 심하게 듣고 울면서 막 먹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그 말발톱을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서 막걸리에 타서 하루 3번을 마시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그 약을 먹고 나면 약간 취해요. 막걸리를 제가 이렇게 간장 종지 한 종지만 마셔도 좀 약간 이렇게 취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어야 약이 이제 온몸에 퍼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컵으로 이제 막걸리를 해서 이렇게 마셨는데, 그 아침 먹고 조금 취해 있다가 이제 좀 깰만하면 이제 점심 먹고 또 그 약을 먹잖아요. 그럼 또 취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또 그 약을 먹으면 또 취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취기가 있는 상태로 지냈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도 잠깐 조금 우스워요. 그게 그런 것까지 먹었다는 게. 그 책에 인용된 구절이 좋다고 하니까 뭐 감사한데, 좋은 이유는 당연히 책에 실리니까 제가 좋은 걸 뽑았죠. 그 중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는 아프면서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일기를 저절로 쓰기도 하지도 않았고, 뭐 숙제로 내주는 일기를 그냥 겨우겨우 할 수 없이 썼던 거고, 아프고 나서도 한 2, 3년 동안은 워낙 이제 관절의 통증이 심하고 뭐 일기를 쓸 만한 형편이 아니어가지고 일기를 뭐 쓸 생각도 못 했다가, 그때는 주로 뭐 누워서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만 그냥 하면서 지내다가 한 2, 3년 지나서 한 22, 3살 이때부터 이제 저도 모르게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쓴 건 전혀 아니고 뭐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일기 그때는 감정이 되게 많이, 안에 많은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끓고 있었는데 20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털어놓을 것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때도 뭐 쓸 때 이걸 털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부모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저희 세대가.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뭐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서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필요할 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일기장이었어요. 언제든지 그냥 꺼내서 하면 얘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뭐든지 쓰면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는 치료제, 친구 뭐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저도 모르게 뭐 살려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을 가져도 당연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이제 78년 그 21살 대학교 2학년 때 아플 때는 이제 처음에는 병명을 몰랐어요. 1년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아프면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제 병명을 알았으니까 이제 낫겠구나 해서 이제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체가 아팠는데 막 하체까지도 다 이렇게 아파서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도 하고 뭐 한약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늘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뭐 이 치료를 받으면 낫겠지 했는데 제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약간 그걸 느꼈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속 먹어서 되나 이런 걸 슬쩍 써놓은 게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게 스쳐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구나 했구나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기장에 써놓은 거는 89년이더라고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야 아, 내가 지금까지 희망이라는 것에 이렇게 좀 끄달려서 좀 심하게 말하면 속아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하면 낫겠지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이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발해 버리는 거죠. 낫는다는 거에만 희망을 가지니까 그게 나으면 뭘 해야지, 이게 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뭘 하는 건 자꾸만 이렇게 유예를 시키고 낫는 데만 계속 이제 내 삶을 온전히 그 집중을 하니까 삶이 거기에만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서 돌아가니까 그 삶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물론 뭐 뭔가를 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중심에는 그냥 병이 놓여 있었고 치료가 놓여 있었어요. 그 치료하고 한 1년쯤 뒤 그때 이제 희망이란 거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일을 해야겠구나. 뭐든지 하면서 그냥 같이 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한 7, 8년이 또 지났어요. 걸음마 연습도 하고. 거기가 뉴욕이 평지예요. 좀 여기는 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데 거기는 거의 오르막 내리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발목이 아프지만 평지 걷는 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걸어서 내리막 오르막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어느 날 3시간쯤 걸었던 때가 있는데 그날 깜짝 놀랐죠. 제가 스스로.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나? 많이 걸으면 절대 안 돼. 이런 한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그때 좀 심리적으로 갖고 있던 한계, 그 마지노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무너진 경험을 한 거. 그게 제게 좀, 내게도 아직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몸이라는 게 진짜 뭔가 이렇게 딱 보정된 건 아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힘이 안에서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한 40년 정도 아프면서 좀 발견하지 못했던 걷는 힘? 이런 걸 발견하게 돼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고무됐다 그래야 되나? 제 몸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느끼고 돌아왔고 확실히 그 이후에 좀 제가 제 몸을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산책하는 시간도 늘리고 거리도 늘리고 이럴 자신이 좀 생겼죠. 몸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아마 길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갔을 때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와 공부 계획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제 인생에 류마티즘을 앓겠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쑥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제가 벌써 눈치챘죠. 아, 계획 같은 건 크게 소용이 없구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인생이. 이런 걸 좀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살진 않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반복했어요, 몇 번.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큰 계획 같은 건 따로 없고, 계획이라기보다는 좀 방향성? 삶의 방향? 이런 건 좀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그런 것 중에 내가 좀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아, 인생이 정말 허무하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의 방향성 같은 건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불교, 뭐 주역, 그다음에 뭐 니체도 많이 아팠더라고요. 아픈 그 몸으로 쓴 그 아픈 몸으로 쓴 그 글이 참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또 양생 이런 게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아마 제 삶을 그런 방향으로 좀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공부나 글쓰기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제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